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조국 후보자의 대표적인 비리와 문제, 웅동학원을 둘러싼 가족들의 모럴 해저드, 각종 비리, 두 번째, 산호맹 공산주의 혁명을 꿈꿨던 전력, 세 번째, 전형적인 폴리페서, 네 번째, 조국 딸의 논문과 고려대학교 부정입학 파동, 다섯 번째, 모두 합쳐서 2천만 원의 장학금 싹쓸이. 이 다섯 개 중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감선을 가장 자극하는 것이 이 논문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못지않게 이 장학금 2천만 원의 사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느꼈을 박탈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800만 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1200만 원, 2000만 원을 2019년에 시급 8350만 원으로 가난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얼마나 일해야 되는가? 하루에 4시간씩 600일을 일해야 됩니다. 근 2년을 일해야 됩니다. 4년 대학생활의 절반을 하루 4시간씩 알바에 바쳐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2천만 원. 이것을 저는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특히 이 관련이 있을 만한 이 한국 사회의 이 좌파 지식인 또는 단체 또는 다른 이런 논객들, 이런 사람들이 비겁하게 침묵하는 문제 또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겁하고 위선적인 좌파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좌파는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홍종호 교수가 분연히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딸의 행태와 조국을 비판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쓴 것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그 글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의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기 위해 수업의 학생들은 최선을 다한다. BK 21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고 국제학회 발표를 위해 밤잠 자지 않고 논문을 작성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환경대학원생들의 얘기를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너무 쉽고 가벼운 곳이었다. 통상 입학 후 1년 동안 한 학기에 서너 과목을 듣는 환경대학원에서 이 학생은 첫 학기 3학전 한 과목만 들었다. 왜냐? 이것을 자기가 다닐 학교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가는 하나의 정거장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자, 그것도 좋다고 치자. 원래 목표가 의전원이었으니까. 홍종호 교수도 간파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신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 저는 1학기 장학금 400만 원, 2학기 장학금 400만 원인데 2학기뿐만 아니라 1학기 장학금도 신청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한 학기에 과목 하나 신청할 때는 내가 대충 한 1년 다니다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갈 거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조국 집안의 재산이 신고 재산만 56억 원이니까 실제로는 70억, 80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주 상류층 부자 집안의 딸이 스쳐가는 입시의 정거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1학기, 2학기, 알토란 같은 서울대학교 동창들이 만든 관학회라고 하는 이 장학금 단체에서 지급을 하는 4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이면 없는 학생들에게는,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정말 생명수와 같은 이런 돈입니다. 이 돈을 자기가 그렇게 집안이 부자고 잘 살면서 이런 아주 모럴 해저들을 보였습니다. 홍종호 교수는 조국 교수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조국 교수가 집에서 자식을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평소 조 교수가 밖에서 한 주장과
안에서의 행동 사이에 괴리가 너무 커 보여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 시청자 여러분, 이 논문 저자의 문제와 2천만의 장학금의 문제, 제가 계산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루에 4시간씩 600일을 일해야 되는 것. 제가 먼저 민노총에게 묻겠습니다. 민노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문제. 그래서 최저임금의 1만 원 공약을 문재인이가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문재인을 공격하는 집단이 민노총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다면 2천만 원 장학금 사태에 대해서 가장 분노해야 되는 것이 민노총입니다. 왜냐? 그 2천만 원의 장학금 때문에 정말이지 다른 학생들은, 가난한 학생들, 저임금 근로자들의 자녀들, 이런 학생들은 편의점 또는 주차장, 이런 이 건설 현장 이런 데서 뼈 빠지게 알바를 해서 겨우 등록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민노총이 비겁하게 침묵합니다. 자기네들 돈 많이 받는 이 귀족노조,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데 월급을 몇백만 원씩 올리는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 불법 파업도 하고 또는 뭐 하여튼 머리도 뚫고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정작 이 가난한 사람들, 서민 학생들의 이런 정말이지 이 피 같은 돈을 날려버린 이 조국 딸의 문제에 관해서 민노총이 비겁하게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연대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왜냐? 조국이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장을 오랫동안 맡았기 때문에. 김기식 사건 때는 참여연대가 며칠 동안 눈치 보다가 겨우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도 성명을 냈습니다. 김기식이 국민 세금 3천만 원으로 여비서 하나를 달랑 데리고 9박 10일 동안 미국과 유럽의 4개국을 유람 여행을 했던 김기식이, 그런 김기식을 버젓이 국민을 무시하면서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하는 요직 중에 요직에 임명을 했던 문재인. 여론이 비등하고 김기식을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이가 버티니까 참여연대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회원들에게 드리는 걸 형식으로 성명을 냈는데 제가 옆에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에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누구보다 공직윤리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던 당사자였기에 매우 실망스럽다. 시청자 여러분, 저 대상을 김기식에서 조국으로 바꿔도 100% 맞는 말 아닙니까? 더군다나 김기식이는 참여연대에서 사무국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책위원장까지 13년이나 참여연대에 일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감시센터장이라고 하는 요직을 맡았던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그러면 참여연대가 김기식에 대해서 성명을 냈던 것처럼, 왜냐? 이 조국에게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는 김기식의 저 여비서 외유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이자 비리입니다. 아마 10배, 50배는 더 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그런 일입니다. 때문에 성명이 나왔어도 일찍 나왔어야죠. 김기식이가 나중에 시인을 했습니다. 김기식이는 참여연대 성명이 나온 지 닷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문재인이가 뭐 중앙선관위에 뭐 유권 해석을 얻는다 뭐 이런 식의 쇼를 하는 바람에 시간을 끌다가 사퇴했죠. 참여연대 성명 5일 후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것도 열흘 동안 금융감독을 혼자 하면서 약 850만 원의 월급을 챙겼습니다. 조국이하고 똑같습니다. 자, 나중에 김기식이가 시인을 했는데 내가 사퇴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참여연대의 비판 성명 때문이었다. 자, 그렇다면 참여연대가 성명 한 줄만 내면 조국이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세 번째에 일부러 써놓은 석희, 제동, 시민, 어준, 진우. 제가 여러 차례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최순실과 세월호 문제를 다뤘던 그 정도의 열정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사태를 다룬다면 이들이 발벗고 나서서 풍년이 일어나서 조국을 비판하고 조국의 사퇴를 촉구를 해야 됩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자신들이 담당을 하는 뉴스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뭐 유튜브든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든 그러든가 아니면 그동안 이들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나팔수를 해온 그런 경력에 비춰보자면 공지영, 이재정 그리고 안도현처럼 나서서 조국을 감싸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비겁한 인물들입니다. 감사합니다.